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5초로 수시력보다 더 정확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결과를 나타낸다. 천재 수학자, 천문학자 정평 이순지 편입니다. 1406년 태종 때 태어나서 1465년 세조 때까지 59세를 살았다. 이순지는 한성에서 병조 판서인 이맹상의 6형제 중 5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순지는 어릴 때 건강이 아주 안 좋아 다른 형제는 유모가 길렀지만 이순지만은 어머니가 5살 될 때까지 직접 젖을 먹이는 등 극진히 보살폈다고 한다. 21세인 142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 4년 동안은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승문원과 문장 실력이 뛰어나야 하는 홍문관에 근무하였다. 이후 서울의 위도가 얼마냐는 세종의 물음에 38도라고 답한 것이 후에 중국에서 들여온 역설을 통해 바른 대답인 것이 드러나 세종의 신임을 받게 되어 천문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농업과 연관되고 국가의 길흉을 예측할 수 있었던 천문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산학 등 수학 관련 학문은 천시받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세종대왕은 역법 계산이 정밀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재능 있는 문신을 선발해 역법 계산을 익히게 했던 것이다. 26세인 1432년부터 간이대의 관측 책임을 맡았으며 호니와 홍상도 세웠다. 경회로 남쪽에 장영실이 설치한 자경루와 옥루에 대하여 김담, 김조, 이천 등과 협력하여 의상을 바로잡고 간이, 규표, 천평, 현주, 앙부 일구 등을 만들었다. 27세인 1433년부터 조선의 천문역법을 정비하라는 세종의 명을 받고 이순지를 중심으로 김담 등과 함께 역법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조선의 실정에 맞는 달력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라의 중요한 국책사업인 역법 개발 사업에 인재들이 모여들지 않자 이순지가 보수도 적고 진급도 느리기 때문이라 하자 세종이 이를 모두 들어주었고 기관장 직책이 낮다고 하자 당시 영의정이던 정인지를 서운관 관장으로 겸임 발령내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11년 뒤인 1444년 드디어 조선에 맞는 달력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이순지는 당시 가장 정확한 달력이라고 알려진 아라비아의 달력의 체제를 분석해 중국과 아랍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국에 맞는 독자적인 달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30세인 1436년 모친상을 당하여 어머니에 대한 형성이 유별났던 이순지는 세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년간 상을 지내려 관직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관직을 떠난 지 1년 만에 세종은 억지로 그를 다시 불려들여 벼슬을 3단계나 더 높이고 천문 관측과 역산 연구에 전념하게 하였다. 36세인 1442년 김담, 정인지 등과 함께 착수한 역법 프로젝트를 9년 만에 완성,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을 편찬함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한 역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몽골 역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든 것이 칠정산 내편이었고 아라비아 역법을 참고하여 완성한 것이 칠정산 외편이었다. 칠정산이란 7개의 움직이는 별인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계산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로써 그간 중국의 역법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비로소 전체의 운행을 한반도의 땅과 하늘에 맞춰 계산하게 되었다. 특히 칠정산 외편은 한문으로 펴낸 이슬람 천문 역법서 가운데 가장 훌륭한 천문서로 평가받는 책이며 중국식으로 사용하던 시간 계산의 기준을 아랍 천문학 전통에 따라 도, 분, 초로 바꾸어 계산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평년의 한 해를 365일로 하고 128년에 31일의 윤희를 두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5초로 수시력보다 더 정확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순지의 노력에 힘입어 조선의 천문학은 아랍, 중국과 함께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수준이었다고 평가받게 되었다. 그 뒤 역법의 계산은 주로 이순지와 김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39세인 1445년 그때까지 조사, 정리된 모든 천문관계 문헌과 이론을 체계화하여 제가역산법 4권 5책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주로 천문, 역법, 의상, 구루 등 사부에 걸쳐 당시의 지식을 정리해 놓았는데 의상이란 천문기구를, 구루란 해시계, 물시계를 말한다. 51세인 1457년에는 세종대에 정리되었던 1월씩 계산법을 알기 쉽게 편찬하라는 왕명을 받고 김석자와 함께 그 법칙을 외우기 쉽게 3법 가시를 짓고 사용법 등을 덧붙여 교식추보법 2권 1책을 완성하였다. 이 교식추보법은 뒤에 천문 분야 관리 채용의 1차 시험인 음양과 초시의 시험 교재로 쓰일 만큼 일반화되었다. 이순지는 지동설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연구를 하면서
월식이 진행될 때 보이는 그림자가 바로 지구의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가 둥글다는 것을 관찰하여 지구는 둥글고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는 땅은 평평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문신들이 그렇다면 월식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증명해내면 그 말을 믿겠다고 했고, 이순지는 월식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발생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계산했고, 그의 계산과 같은 시각 월식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다른 문신들 또한 그의 주장을 믿게 되었다. 이순지는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보다 100년이나 앞서 지동설을 주장했고 이를 증명해냈던 것이다. 이순지는 말년에 그의 딸과 산업이 사방지 간의 스캔들로 인해 가정을 제대로 관리 못한다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순지의 딸은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친척의 노비 중 사방지라는 사내가 있었다. 사방지는 특수형도 없이 여자와 같은 데다가 바느질을 잘하였으며 여장을 하고 다녔고 여성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 이 여성과 이순지의 딸이 이웃에 살았는데 이 여성으로 인해 사방지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둘은 사랑하게 된다. 둘의 추잡한 소문이 퍼지자 세종이 자세히 조사하라 하고 사대부의 가문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면 옳지 못하다 하여 사방지를 의군부에 오게 가둬 사건의 실상을 조사하게 하였다. 당시 사방지는 성기가 둘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래서 사건 초기 사원부에서 그를 잡아다가 조사해보니 음경과 음낭은 분명 남자였다. 다만 성기의 배출구가 요도 끝이 아닌 그 아래에 있었다고 한다. 사방지는 이순지의 딸과 관계를 맺기 전 이미 여성 중비와 간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성 중비는 지원과 소녀라는 여자 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사방지는 여성 중비의 집을 드나들며 세 여자와 동시에 간통을 한 것이다. 여성 중비가 임신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자기 고모와 간통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당신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규범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이순지를 파직하고 사방지를 이순지에게 처리하라고 맡겼다. 그러나 이순지는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시골집에 사방지를 두었는데 이순지의 딸이 또 온천에 목욕하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사방지를 만났다. 결국 이 사건은 이순지의 파직과 함께 사방지를 변방에 간노로 보내면서 끝을 맺는다. 사방지가 여장을 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여복을 입혀 키웠기 때문이라고 실록은 전한다. 이순지는 성품이 매우 꼼꼼하여 음양, 풍수 분야에도 조예가 깊었고 토지 측량 사업에도 많은 공을 세웠으며 탁월한 천문학자로 정인지, 이천, 장영실과 함께 세종시대를 이끈 과학자로 평가된다. 이순지는 수학에도 전문가였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이 자연과학의 연구에는 수학이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세종 때 수많은 전문기구와 해시계, 물시계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런 연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에는 지금의 간이, 규표, 태평, 현주, 앙부일구와 보루가, 흥경각은 모두 이순지가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이룬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세종대왕 시대에 이천, 장영실과 더불어 전문기구와 설비 제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업적으로 이순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 있으며 명예로운 과학기술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종시대 조선의 과학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본 도쿄대 연구진이 낸 과학기술사 사전에도 세종시대 세계적인 과학기술 업적이 29개나 실렸을 정도다. 같은 시기 중국은 서너 개, 일본은 아예 없었고 당시 세종이 궁에 설치한 천문대인 간이대는 당시 세계 최고의 천문대였다. 이러한 업적에 이순지의 역할은 실로 지대한 것이었다. 이순지는 1465년에 판중추 원사에 올랐고 그의 세상을 떠났다. 향년 59세였다. 설하에 육남을 두었다. 이순지의 묘는 남양주시 화도면 차산리에 부인 영월신시와 합장되어 있으며 지방문화재 54호로 지정되어 있다. 해마다 10월 둘째 주 일요일이면 양성이씨 후손들이 모여 그의 일생을 추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평 이순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